안녕하세요. 테리입니다. 오늘 제가 선정한 주제는 불면증입니다.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주무시는 분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아마 잘 주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수면 시스템이 되게 안정적인 사람이 돼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잠을 잘 자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수면 시스템이 좀 불안한 편이라서 어떤 팩터들이 영향을 주게 되면은 좀 잠이 불안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불면증 같은 경우는 수면 개시장애라고 해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이 오지 않는 수면을 시작할 때 잠이 안 오는 그런 수면 장애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수면 유지 장애라 그래서 중간에 잠은 잘 자는데 시작할 때 중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깨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불면증을 한 번씩은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불면증을 겪으셨을 때 당연히 잠을 못 자니까 피로하게 되죠. 낮에 꾸벅꾸벅 졸 수도 있고요. 졸다 보니까 집중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잠을 못 자게 되면 기분이 많이 다운되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들게 되죠.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불안한 생각들도 계속 들게 됩니다. 불면증 원인을 보면은 흡연과 음주, 술을 먹으면 잠을 잘 잘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작할 때는 잠이 잘 들 수 있는데 그 술 기운이 깨면서 수면 중에 각성이 일어나면서 잠을 깨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카페인 다들 아시겠지만 카페인이 포함된 커피라든가 음료들을 마시게 되면은 수면에 영향을 줘서 각성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보면 밖에 소리가 시끄럽다든가 아니면은 밖이 너무 환하다든가 그리고 아니면 너무 덥다든가 이러면 또 깰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수면 무호흡증이죠. 그 코골이가 있으시다거나 잠자는 동안에 무호흡증이 일어나시는 분들이 또 잠에서 깰 수가 있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근육이 경축되는 경우에도 잠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각종 질병들이 또 있으면 잠에서 깰 수 있다 그럽니다. 관절염이라든가 그 위장의 속쓰림, 월경, 두통, 얼굴이 화끈거림, 열감, 아니면 위산이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 소화가 안 되는 소화불량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잠에서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 요인을 보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변화, 그리고 이사 같은 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자기가 자던 곳이 아닌 다른 곳에 여행을 가서 자게 되면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과 수면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여기 파란 점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자는 경우입니다. 잠을 못 자는 경우에는 이게 체온의 변화인데 체온의 변화폭이 적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사람, 밤에는 잘 자고 낮에는 일어나서 활동하는 사람. 그리고 노란 점 같은 경우는 밤에는 자고 낮에는 계속 누워있어서 활동이 별로 없는 사람이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잠이 들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신체의 체온의 변화가 적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자는, 자고 활동을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수면하는 동안에는 체온이 떨어졌다가 아침에부터 체온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다시 수면을 하게 되면 다시 체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체온의 변화가 이렇게 잠잘 때는 체온이 떨어졌다가 다시 아침에 깼을 때는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면 사이클을 보면 처음에 잠에 들게 되면 1단계 수면에 들어가게 되고 그 1단계 수면 같은 경우는 그 가수면 상태라 그래서 체면 걸린 상태랑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어떤 소리가 나도 깰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면 2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수면인 수면 3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면 3단계부터는 깊은 수면이라 그래서 신체가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3단계에서 특정 시간을 보내게 되면 4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4단계까지 들어가야지 완전히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모든 근육들이 호흡근을 제외하고는 쉬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때는 신진대사 활동이 완전히 감소되고 몸이 회복을 하는 단계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4단계로 들어가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어른 같은 경우는 20세 이후에는 신체 세포의 회복을 돕는 그런 호르몬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도 수면 4단계고요. 뇌 속에 있는 노폐물도 수면 4단계로 들어가야지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불안하게 되면 치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4단계에서 노폐물을 숙면에 취하게 되면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런 것들이 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것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치매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4단계까지 갔다가 3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로 올라가고 1단계로 올라가서 제가 말하는 렘 수면이라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REM은 Rapid Eye Movement라고 그래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는 상태인 거죠. 이때 저희가 꿈을 꾼다고 합니다.
이 렘 수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가위 눌린 현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나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서 막 움직인다든가 이런 장애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렘 수면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수면을 보시면 패턴을 보면 처음에 깊은 수면이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점점 깊은 수면은 없어지고 얕은 수면 1, 2단계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아침에 깨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단계 같은 경우는 깊은 수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잠에서 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잠에서 깬다고 다 그 기억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수면이 좀 예민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때 깨고 다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깬 거를. 그러면 자기가 잠을 못 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보면은 이 주기가 1시간 반 정도 이제 노멀하게 1시간 반 주기로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수면 반 지나고 나서는 얕은 수면으로 오기 때문에 이때 무슨 소리가 난다던가 하면 깰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면 시스템이 예민한 사람이 깼다고 해서 잠을 못 잔 건 아닙니다. 다시 빠르게 잠에 빠져들어서 잠을 잘 자면 괜찮은데 그때는 아마 다음 날 생활하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잠들지 못하고 깨어나서 다시 잠을 못 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불면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블루라이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 전에 휴대폰 보지 말라고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블루라이트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나쁘다 좋다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는 없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블루라이트 자체가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밤이 되면 원래 옛날 같은 경우는 그 라이트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밤이 되면 어두워졌잖아요. 어두워지면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졸리는 게 되고 잠을 자야 되는데 현대사회 같은 경우는 지금 빛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전에 컴퓨터도 하게 되고 휴대폰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뇌가 각성이 돼 있고 심지어 자는 시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뇌가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블루라이트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이게 나쁘다 좋다에 대한 얘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 파장은 380에서 500 나노미터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햇빛에도 블루라이트가 있고 이게 블루라이트가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검증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거는 그 빛에 의해서 사람이 몸이 각성이 되고 잠에 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수면이 불안하신 경우에는 밤에 좀 어두운 조명을 써서 어둡게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 멜라토닌 얘기도 맨날 나오죠. 이 우리나라에서도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약국에서 멜라토닌을 팔고 좀 잠이 불안하신 분들은 출장 갔다가 이거 사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이 멜라토닌은 원래는 자연 분비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멜라토닌 같은 경우는 뱀파이어 호르몬이라 그래서 밤에 어두워져야지 이게 호르몬이 잘 나온대요. 이 호르몬이 나와줘야지만 수면 욕구가 강해지고 수면에 들 수 있는 거죠. 활성산소 이런 것도 제거를 한대요. 이 활성산소가 나오면 노화가 되고 안 좋잖아요. 멜라토닌이 적절하게 나와줘야지 잠도 잘 자고 좀 젊어질 수 있는 거죠. 젊게 노화가 좀 늦춰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햇빛에 노출이 되어야 그때부터 몸 안에서 생성이 됩니다. 분비하는 걸 끝내고 몸 안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 분비가 끝이 나고 몸에 생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다시 어두워지면 그 생성됐던 것들이 몸에서 분비가 되는 거죠.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어야 잠을 잘 자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노화가 들에 따라서 이 멜라토닌 분비도 줄게 되는데요.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못 주무시고 일찍 깨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잠을 못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이게. 예전 같은 경우는 수면 센터가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수면 검사하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대학병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들을 몸에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엄청 불편하시겠죠, 이렇게 자면은. 근데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뭐 호흡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아니면은 근육의 경련이라든가 경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는 동안 분석을 해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수면에 좀 불안하시다 하는 분들은 이런 수면 다원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골이라든가 수면 무호흡, 기면증, 과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건강보험 적용이 돼가지고 제가 알아보니까 10만 원 초반대였던 것 같아요. 10만 원 초반대 건강보험 적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요, 앞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중에 수면 무호흡이 많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양압기라고 해서 CPAP이라고 하는데요. 이 Continuous Positive Airway Pressure 해가지고 자는 동안에 이 마스크를 쓰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계에서 일정한 공기 흐름을 계속 입으로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은 이 수면 무호흡이 일어나는 게 기도가 막혀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수면 무호흡이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꼭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마른 사람이라도 턱 그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수면 무호흡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아봐야 아는 거고요, 이거는. 앞에서 그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수면 무호흡이 진찰이 됐다. 그 경우에는 양압기를 렌탈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저렴한 가격에 렌탈이 가능합니다.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 렌탈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잠을 잘 자는 것 같은데 본인이 다음날 졸음이 온다든가 그런 분들은 수면 무호흡 검사를 통해서 이 양압기를 한번 써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한수면연구학회에서 나온 그 수면위생이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수면제를 써서 잠을 이룰 수도 있지만 간단한 몇 가지 규칙들을 통해서 수면을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수면위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스러운 수면의 같은 경우는 수면 패턴 같은 경우는 오전에 이제 일어나게 되면은 각성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깨어났으니까 수면 욕구는 줄어들고 수면 족구는 줄어들었다가 활동하면서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잠을 자게 되면 각성이 떨어지고 또 반대로 수면 욕구가 또 자면서 낮아지게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죠. 근데 이게 수면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인 사람은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자든 제가 보니까 옆에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진짜 불규칙하게 자는데도 절대 안 깨더라고요, 아예. 근데 만약 불안하신 분이다. 수면 시스템이 되게 약하다. 이런 분들은 되도록 규칙적으로 수면을 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잠자리에 드는 것보다 일어나는 시간이 중요하대요. 내가 만약에 6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6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 잠자리 늦게 들든 어떻든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가져줘야 다시 이런 패턴이 유지가 돼서 수면을 취하고 싶은 시간에 잠이 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앞에서 나온 건데 너무 시끄럽지 않게 그리고 조용하게 화나지 않게 해야 되고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빛이 안 들어오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 분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빛이 안 들어오게 좀 예민하신 분이라 그러면 암막 커튼 같은 걸 써서 빛이 안 들어오게 하셔서 주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이라서 더워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더우면 못 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에어컨 틀어놓고 막 선풍기도 틀어놓고 자는데 이렇게 온도를 낮게까지는 안 하는데 수면에 좋은 온도는 약간 추울 정도의 온도가 좋긴 하다고 합니다. 섭씨 20에서 22도를 권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잠에 드는 시간이 15분 정도 빨라지고 그리고 깊은 수면을 1시간 정도 더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든 게 과하면 좋지 않잖아요. 적당한 운동 했을 때 얘기고요. 밤에 자기 직전에 운동을 하는 거는 몸이 또 각성이 되기 때문에 잠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는 바쁘니까 저녁에 할 수도 있긴 한데 되도록 저녁 시간보다는 오전에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걸 피해야 되고 각성 효과는 최소 15분에서 최대 6시간 이상 지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예민하신 분들은 더 많이 지속될 수도 있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뭐 낮에 커피를 마셨는데 잠이 잘 와요. 그럼 상관이 없는 거고 낮에 커피를 마셔서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좀 예민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에 대해서. 보면 커피가 제일 많고요. 바카스 이런 것도 카페인이 꽤 들어있고 콜라 많이 마시잖아요. 저희도. 콜라도 꽤 들어있습니다. 초콜릿도 있고요. 녹차도 있습니다. 이 초콜릿이나 콜라는 아이들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딱 표를 보니까 아이들은 좀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애들 같은 경우는 카페인 함량이 똑같이 저희한테 섭취가 되더라도 아마 아이들 몸집이 작기 때문에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되도록 콜라라든가 초콜릿은 안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흡연이나 음주를 피하라는 건데요. 흡연은 니코틴이 그 각성 효과를 일으켜서 자기 전에 담배를 피게 되면은 자다가 이 니코틴 각성 효과 때문에 잠에서 깰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 같은 경우도 술에서 깨게 되면은 알코올이 해독되면서 그 깨게 되면 그 순간에 각성이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 너무 폭음을 하는 경우에는 자다가 깨는 경우가 경험을 해보셨을 건데 이유 때문에 깨는 거라고 합니다. 자기 전에 따뜻하게 목욕을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몸을 따뜻하게 해놓으면 다시 체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좀 지나서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고 좀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게 되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수면 욕구가 강하게 드는 거죠. 아까 수면과 체온의 관계에서 보시면 잠잘 때는 체온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조격이라든가 아니면 따뜻한 목욕을 하시고 한두 시간 있다가 주무시게 되면 체온 조절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배가 너무 고프거나 가식을 피하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요, 아예. 이런 사람은 한의학적으로 위장에 열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고요. 배가 부를 때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위장이 차갑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잘 알고 배고플 때 잠을 못 잔다고 하면 허기지게 자지 말고 소화가 잘 되는 그 바나나라던가 계란 아니면 따뜻한 우유 같은 거 한 잔이나 드시고 주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걸 해봤는데 자다가 계속 일어나서 시계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시에 봤어요. 또 보면 2시야, 3시야 막 스트레스 받는 거죠. 시계 보면서 자면서. 계속 잠 못 자면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시간 반마다 깰 수도 있는 건데 이 시계 보는 거나 이런 게 습관이 되면은 약간 각성됐는데 완전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계를 보게 되고
아, 나 못 자는구나 계속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자면서. 저 같은 경우는 시계랑 휴대폰 이런 거 다 치워놓고 아예 멀리다가 그렇게 잠을 자보니까 자다가 잠깐 깨더라도 다시 금방 잠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그리고 잠자리는 딱 잠을 자는 용도로만 써야 된대요. 안 그러면 그 잠자리가 각성의 장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TV를 잠자리에서 본다든가 독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식사를 한다든가 뭔가 이런 각성적인 그런 활동들을 잠자리에서는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경우에 계속 잠자는 것보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수면 개시장애죠 아까 처음에 아니면 그 중간에 깼을 때 아예 못 자시는 분들 그때는 계속 누워 있다기보다는 잠깐 일어나서 책을 본다든지 뭔가 잠이 오는 활동을 해가지고 다시 잠이 오게 만든 다음에 자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어려워요 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근데 그런 식으로 잠이 안 왔을 때는 다시 잠이 들 수 있게 뭔가 아예 잠을 못 잔다 그러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밤에는 그 멜라토닌이 분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이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자기 1시간 전부터는 쓰지 않으셔가지고 멜라토닌이 원활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